새벽녘 서울의 한 골목길. 72세 박정희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손에는 수십 년간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꽁꽁 언 손으로 페이지를 하나씩 정성스레 줍는 박정희 할머니. 예전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한식당 정인애를 운영했던 실력파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 한숨과 함께 흘러나온 박정희 할머니의 중얼거림. 그녀는 딸처럼 믿었던 제자에게 사기를 당해 가게와 집을 모두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하지만 절대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아들 김도윤에게조차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실직해서 힘든데 내가 더 짐이 될 순 없지. 박정희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폐지를 주어 하루 10,000원 정도를 벌어 생활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골목길을 지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손수레 바퀴가 도로 턱에 걸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비명과 함께 박정희 할머니의 손에서 손수레가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손수레는 옆에 세워진 반짝이는 검은색 외제차를 향해 돌진했죠. 그 순간 박정희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손수레가 차 옆면을 강하게 긁으며 멈춰섰습니다. 삐용, 삐용, 삐용. 요란한 경보음이 골목을 가득 메웠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하얘졌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가 저 비싼 차를 긁었나 봐. 저런, 저 차 수리비가 얼만지 알아? 할머니 평생 폐지 주어도 못 갚을걸. 수군거림이 박정희 할머니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차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차 문이 벌컥 열리며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이동진은 재벌가 차남으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는 차 옆면에 난 긴 흠집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이동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제가 손수레를 놓쳐서. 박정희 할머니의 떨리는 사과에도 이동진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할머니를 몰아세웠죠. 실수요? 이게 얼마나 비싼 차인지 알기나 해요? 이 흠집 하나 고치는데 수백만 원이 들 수도 있다고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 누구도 나서서 박정희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동진은 계속해서 할머니를 향해 화를 쏟아냈어요. 폐지를 팔아서 수리비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평생 모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그의 말에 박정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죠. 겨우 모은 5,000원짜리 2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동진은 비웃듯 그 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죠. 당장 변상하세요. 이거 보험도 안 되니까 그냥 할부로라도 갚아야 할 거예요. 박정희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고 주름진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죠. 이동진은 할머니의 모습을 무시한 채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팀이죠? 지금 제 차가 긁혔는데요. 변상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사고를 냈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 말을 들은 박정희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그녀에게 수백만 원의 변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기요. 제 아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아들이 도와줄 수 있을지. 이동진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비웃었습니다. 아들요? 아들이 있으면서 왜 이 나이에 폐지를 줍고 계신 거예요? 불효자식이네요. 그 말에 박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스쳤죠. 우리 아들은 불효자가 아니에요. 지금 직장을 잃어서 잠시 어려운 것뿐이지. 이동진은 콧방귀를 뀌며 말을 자르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38세의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김도윤은 박정희 할머니의 아들로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가득했죠. 아침부터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늦자 불안한 마음에 동네를 뒤지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도윤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차와 손수레 사이에 있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진정하고 이동진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실수로 차를 긁은 것 같네요. 제가 책임지고 변상하겠습니다. 이동진은 김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점퍼와 바랜 청바지를 입은 모습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엿보였죠. 그의 입가에 조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라면서도 엄마 폐지 줍게 놔두고 있네. 참 대단한 효자네요. 김도윤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차량 수리비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이동진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이게 변상할 수 있는 돈인지 알기나 해요? 이 차 한 대 가격이 당신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텐데. 당신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김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강하게 쥐었지만 그는 여전히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이동진은 계속해서 그를 자극했습니다. 평생 알바하고 폐지 주우면서 살 거예요? 이런 차 긁을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죠. 주변에 모인 사람들 중 일부는 흥미롭다는 듯 카메라로 상황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시선들이 불편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박정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그는 다시 이동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일단 차량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동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보험? 웃기지 마요. 법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해. 이건 명백히 물적 피해를 입힌 사안이고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전액 배상해야 해요. 김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실직 상태였지만 법학을 전공했고 보험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동진이 모르는 사실이었죠. 차가 불법 주차된 상태였군요. 김도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명백한 불법 주차 구역이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도 있네요. 게다가 도로교통법상 이런 골목길에 차를 세울 경우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격에 이동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김도윤을 노려보았죠. 주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저기 보세요. 진짜 불법 주차네. 아, 맞다. 여기 항상 주차 단속 온다더니. 이동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잠깐 세워둔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당신 어머니가 내 차를 긁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김도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주변을 천천히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책임 소재가 복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된 차량에 발생한 사고는 양측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특히 이렇게 좁은 골목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는 더 높은 과실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이동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법률 용어를 술술 꺼내는 김도윤의 모습에 당황한 듯 했어요. 그는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당신이 변호사라도 되나? 차가 긁힌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법학을 전공했고 보험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차가 긁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어머니께 물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폐지 줍는 할머니를 향한 동정과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이동진의 태도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차주 너무한 것 같은데. 저 아들분 말씀 되게 조리 있게 하시네. 이동진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끼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법무팀 맞죠? 지금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는 골목 입구에 멈춰섰고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죠.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이동호는 이동진의 형이자 재벌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상황을 살폈어요. 형, 이동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이동호는 아무 말 없이 차에 긁힌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인 이동진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차 내 거 아니잖아. 그 한마디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동진에게 집중됐죠. 이동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차는 내 거야. 그리고 이분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동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형, 이건 그냥 작은 사고야. 할머니가 실수로 차를 긁어서. 이동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에서 박정희 할머니로 옮겨갔어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던 이동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혹시 박정희 사장님 아니십니까? 이동호의 질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이동호를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시선에도 어렴풋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이동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반가움이 가득했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살 때 사장님 식당에서 일했던 이동호입니다. 정인회에서 사장님께 요리를 배웠던 제자예요. 박정희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동호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호? 그 어린 동호가 맞구나. 이동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요리가 너무 좋아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 동호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주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혼란스러워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도 폐지 줍는 할머니가 재벌 회장의 스승이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동진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할머니가 형의 은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형, 그게 나는 몰랐어. 이동호는 이동진의 말을 무시한 채 박정희 할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폐지를 주우시다니. 이동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 믿었던 제자가 가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어느 날 가게와 집이 모두 담보대출로 넘어갔더구나. 이동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죠. 박정희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지. 사람을 너무 믿었어. 그래도 우리 도윤이가 있어서 버텼어. 이동호는 김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김도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제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다는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제가 정인의 식당에서 일하며 요리와 경영을 배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단순한 요리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죠. 이동호는 주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분은 전국에서 인정받는 한식당을 운영하셨던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박정희 사장님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요리를 배웠고 그 경험이 지금의 성공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동진은 그 말을 듣고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형을 향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죠. 형, 그게 나는 정말 몰랐어요. 이 할머니가 그런 분인지. 이동호는 차갑게 이동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내가 몰랐다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에게 이런 태도를 보인 거야? 이동호는 이동진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는 형제지만 회사에서는 엄격한 상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동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이 늘 말했잖아요. 기회가 있으면 은인을 찾아 보답하고 싶다고. 그 은인이 바로 이분이셨군요. 이동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죠. 사장님 덕분에 요식업을 배우고 지금의 사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찾아뵀어야 했는데. 박정희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묻어났어요. 아이고, 괜찮아. 내가 잘된 것만으로도 난 기뻐. 내가 가르친 제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했다니. 이동호는 박정희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이동진, 무릎 꿇고 사과해. 이동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이동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신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죠. 형, 그게 여기서 그럴 필요까지는. 이동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동생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당장. 이동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죠. 그는 굴욕감을 느끼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난처함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일어나요, 젊은이. 하지만 이동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향해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너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 경영에 관여할 자격 없다. 당장 모든 직책 내려놔라. 이동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형을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동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어요. 형, 제발. 회사는. 이동호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살아온 분들에게 다시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 마라. 내가 오늘 보인 행동은 우리 가문의 수치야. 이동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이동호는 다시 박정희 할머니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찾아뵀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그런 이동호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식을 바라보는 듯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 동호야. 너는 항상 성실했잖아. 그런 널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웠단다. 김도윤은 어머니와 이동호의 대화를 지켜보며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과거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활기차게 주방을 누비며 제자들을 가르치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동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라도 도울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사장님,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박정희 할머니와 김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동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동호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 그룹의 VIP 레스토랑 운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사장님의 요리 실력과 경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요? 김도윤의 놀란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동호를 바라보았어요. 박정희 할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나이도 많고. 이동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전 박 사장님 요리를 먹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사장님의 경험과 노하우는 어떤 젊은 셰프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레스토랑 운영자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김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요리하실 수 있잖아요. 박정희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내가 정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을까? 이동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기뻐 보였어요. 물론입니다. 사장님의 손맛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룹의 VIP들에게 진정한 한식의 맛을 보여주세요. 도윤 씨도 함께 경영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해봐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어머니의 꿈을 다시 펼칠 기회잖아요. 박정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몇 달 후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빌딩, 정인의 한식당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내부는 고급스러운 한옥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주방에서는 박정희 할머니가 젊은 요리사들에게 조리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살아났고 손놀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김도윤은 매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동호 회장은 가끔 식당을 방문해 박정희 할머니의 요리를 즐겼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죠. 역시 사장님 손맛은 국내 최고입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사장님께 배운 정신이었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새 가게의 간판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서 다시 존경받는 셰프로 돌아왔어요. 작은 실수로 시작된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박정희 할머니의 말처럼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다시 찾은 자신의 자리, 그곳에서 박정희 할머니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